오늘 방송에서는 트럼프 2기 시대에 접어들면서 변화된 이민 정책에 대응하는 방안에 대해 이민법 전문 청관호 변호사님 모시고 이민 절차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함께 나눠보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청관호 변호사님 나와 계시는데요.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변호사님, 이번 정권이 바뀌면서 시민권 신청에 있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가족 이민, 뭐 여러 가지 이민 정책들의 변화들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어떤 점들이 강화되고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오늘 이 시간 조언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은 좀 대처 방안. 그러니까 네. 이민 환경이 막 새롭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 새롭게 바뀐 이민 상황.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그 환경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대처하는 걸 오늘 이제 분야별로 좀 짚어드리고요. 네. 또 주의사항 같은 걸 한번 더 환기를 시켜드리는 게 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네. 오늘 대처 방안에 대해서 각 분야별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질적으로 참 많은 부분들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시민권 대책에 대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시민권에 대처하시는 방법은 아직까지는 정권 출범 초기까지는 아주 그냥 정확하게 막 무슨 경향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특히 이제 4월, 5월을 보면은 제가 이제 인터뷰도 같이 동행해 봤는데요. 네. 이제 그런 경향들 저희가 우려했던 부분들이 점점 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더 강력해질 전망에 대해서 네. 좀 자세하게 일단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네. 경향성이 첫 번째는 뭐냐면은 그 영주권의 합법성을 따져보는 거는 사실 계속 됐습니다. 네. 오바마 2기부터 오바마 시대부터 지금까지 계속 트럼프 행정부까지 쭉 이어지는 경향인데 약간 좀 요구하는 서류가 합법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약해지고 세지고 그런 차이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더 많이 강화되겠죠. 네. 이제 항상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리는 거지만 영주권의 합법성을 따져본다는 거는 특히 취업 이민에 많이 걸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항상 제가 하는 얘기인데 그 영주권의 합법성은 취업으로 영주권을 따셨으면 그 스폰서한 회사에 가셔서 일정 기간 일을 하셨어야지만 일단 그 영주권이 합법적인 겁니다. 그걸 많이 따져보는데 약간 바이든 시기에는 조금 느슨해진 경향이 좀 있어서 네. 뭐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뭐 페이스톱이라든지 뭐 간단하게 일을 했었다는 증거랄까 뭐가 있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경향이 강했는데 네. 좀 구체성을 가지고 있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네. 아까 말씀드린 W2라든지 페이스톱이라든지 그리고 세금 보고서 구체성이 있는 서류로 요구하는 그런 경향들이 조금씩 더 세지는 게 약간 감지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취업으로 따셨을 경우에는 반대 그 회사에서 일을 하셨다는 증거, 스폰서 회사 또는 이제 만약의 경우 그 스폰서 회사에서 아이사파라고 그래서 이제 취업 영주권을 하실 때 아이사파로 마지막 단계입니다. 영주권 신청을 해놓으시고 나서 180일이 지난 다음에 비슷한 회사로 비슷한 직종으로 옮기셨을 경우 네. 그 직종에서 계속 일을 하셨다는 증거입니다. 또는 네. 부수적으로는 만약에 회사를 옮기셨다면은요. 이제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스폰서 회사 기본적으로는 스폰서 회사에서 일하셨다는 증거들을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W2 네. 세금 보고서 페이스톱.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게 트럼프 대통령 후기 때는 어느 정도까지 꼼꼼하게 따져봤냐면은 이 사람들이 인터뷰를 가면은 그 펌 LC라는 게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취업으로 따신 분들은 아마 다 기억이 나실 거예요. 네. 거기 보면은 일단 이제 노동 조건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월급을 얼마를 받으셨다는 거. 풀타임으로 일하셨다는 거. 네. 거기에 맞는지 W2를 계산해서 나눠보는 경우까지 나왔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철저하게 취업으로 영주권을 따신 분들은 서류를 잘 준비해 가시는 게 일단 중요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꼭 받으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결혼으로 만약에 이제 영주권을 따신 분들은 이제 인터뷰 시에 잘하면은 여전히 결혼 생활이 유지가 되고 있다는 증거로 이렇게 세금 보고서를 같이 한 거라든지 간단하게 아니면 아이가 태어났으면 출생증명서를 내라든지 이것을 요구하실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래야지만 영주권이 합법적으로 라고 이 사람들이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결혼 생활을 유지를 못 하셔서 5년이 지난 다음에 신청을 하신 분들, 5년 기준으로 신청을 하신 분들은 사유 같은 걸 잘 준비하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왜 이혼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설명이라도 할 수 있게요. 왜냐하면 일단은 결혼 상태가 유지가 안 된 상태에서 5년 차로 이제 신청을 하신 경우에는 그럼 영주권을 취득하려고 결혼하셨던 것 아닙니까? 이러면서 의심을 받을 수 그렇죠. 있군요. 일기 때 예를 보면은요, 이제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결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신 경우도
합법성을 잘 따지려면은 일단 결혼을 하신 경우에는 결혼 생활이 유지되고 있다는 간단한 공동 서류, 그리고 이혼하셨을 경우에는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스테이트먼트 같은 것들을 준비해 가시는 것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범죄 경력이 있는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 경우도 완전히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뭐 네. 레코드가 2개 있으신 분도 지난달 말에 받으신 분이 저희 사무실에 있고요. 그래요? 예. 네. 그러니까 소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무슨 범죄를 저질렀으면 일단은 첫 번째 따져볼 것은 그 범죄가 상당히 중한 범죄인지. 네. 뭐 이제 그냥 형법상으로 1년 이상 감옥에 가실 수 있는 그런 중범인지, 그럼 그런 죄를 아니면 또 경범이라 할지라도 네. 그것이 좀 도덕적으로 되게 흠결이 있는 모럴 터피티드 크라임인지 이제 그런 것들을 잘 따져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범죄를 마지막으로 저지르고 나서 얼마 정도 기간이 지났는지, 뭐 그냥 뭐 명확한 기준은 아니지만 10년. 있습니다. 네. 보통 이제 10년이 넘어가면은 조금 문제를 삼기가 좀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스태츄토리 피리어드라는 게 있어서,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되었고 그 범죄가 얼마나 중한 범죄인지를 일단 따져보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만약의 경우 전문가가 좀 일단 신청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시면은 일단은 그 범죄와 관련하여 제가 받은 형이 있습니다. 형을 받았으면 형을 살았고, 그다음에 벌금이 나왔으면 벌금, 또 프로베이션을 받으셨으면은 프로베이션 기간이 잘 끝났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법원 서류를 같이 내고, 그 정황에 대해서 같이 좀 설명하는 거를 서류를 진술서 같은 걸 써서 같이 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넘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거 이제 먼저 전문가랑 상담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프로디와 관련해서는 시민권 신청할 때까지 아직까지 사실 무슨 구제 방안이 정확히는 있지 않습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왜 받았는지 모르게 받는 분이 있으니까 그냥 신청해도 되겠지 그렇게 신청하시다가 보면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1기 때 그 프로디와 관련된 분들이 시민권을 신청했다가 추방 재판으로 이어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시민권을 신청하기 전에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을 거치고 신청하도록 하시는 것이 꼭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아까 제가 빠진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네. 그 이제 취업 영주권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셨을 경우 이제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못 하신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소명할 수 있는 부분이 내가 상해를 당해서 아파서 못했거나 회사가 폐업을 한 경우, 이런 경우는 회사가 폐업을 했다는 그런 뭐 증거라든지 주 웹사이트에 가시면은 이제 주정부 웹사이트에 가시면 찾아볼 수 있거든요. 회사가 디솔루션 됐다는 거. 그리고 내가 몸이 아팠다는 거는 예를 들면은 뭐 비근한 예로 이렇게 새끼손가락이 약간 잘린 경우가 있습니다. 상해를 당하셔서 본인이 일을 할 수 없는 경우죠. 이제 그렇게 피치 못할 상황이 된 경우, 이제 그런 경우로도 이제 소명이 가능하니까 이제 그것도 전문가와 꼭 상의를 하십시오. 이제 그런 걸 이제 대책안으로 제가 내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민권 신청하실 때는요. 지금까지는 시민권 신청에 대한 대책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점점 더 시민권 취득하는 게 이렇게 쉬운 상황은 아닌 것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씩 이제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쵸. 조금씩 기간도 이제 인터뷰가 잡힐 때까지 기간도 조금씩 길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물어보는 것도 이제 조금 더 약간 까다로워진 게 보이긴 보이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그 행정부가 바뀐 그런 여파가 크게 나타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한 가지는 시민권 시험이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 시험 문제도 늘리고 영어 실험도 더 어렵게 하려는 걸로 방안을 내놨다가 철회가 됐었거든요. 그게 다시 돌아올 수도 있으니까 조금 생각하시는 분들은 미리 지금 바로 신청하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하자가 없는 경우. 좀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영주권을 갖고는 있지만 이것을 시민권을 취득을 할 것인가 아니면 영주권으로 계속 그냥 유지를 할 것인가 신분을 이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고민들을 하시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뭐 사정이 다 있는데 예를 들면은 뭐 약간 좀 사소한 범죄 같은 기록을 가지신 분들은 그게 지금 조금 오래전부터 이런 경향이 있었는데 그 출입국 관리하는 곳에 있지 않습니까? 국경보호처에 그 아이스나 이런 데 이미 다 그 코트 기록이 다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심한 범죄가 아니더라도 일단 체포가 되거나 또는 기소가 되거나 유죄를 받으신 경우 반드시 잡혀서 2차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잘 상의를 하셔서 이제 큰 범죄가 아니라고 생각되시는 경우는 시민권을 신청하면 가족 다 여행 갔는데 들어올 때 항상 2차로 가시니까 되게 힘들거든요. 그런 분들은 시민권을 따시면 또 편히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영주권자들도 겁나서 많이들 못 나가고 계시거든요. 혹시 과거에 뭐가 있을까? 이제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시민권을 신청하시는 것도 좀 필요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소를 보십시오. 네. 좀 전문가와 좀 상의도 해보시고 또 본인의 상황도 좀 잘 정리를 하셔서 네네.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취업 영주권을 취득하길 원하시는 분들, 취업 이민을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대책 방안을 네네. 좀 아직까지 막 주시죠. 시행은 되지는 않고 있는데 네. 취업 영주권이 그러니까 이제 전수 인터뷰가 될 가능성이 조금은 있습니다. 네. 과거에는 전수 인터뷰였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이제 좀 다행인 거는 트럼프 대통령 일기 때보다는 조금 일손이 약간은 부족한 상황이 있고 근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좀 요즘 경기가 나빠진다고 그러니까 네. 그거는 잘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직까지 조금 일손이 부족한 경향이 조금은 남아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는 좀 터프해질 가능성이 조금 낮긴 낮습니다. 그래도 네. 대비해야 될 게 전수 인터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옛날처럼 다시 한다고 그러면은요. 네. 안 될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런 거는 제가 예측은 좀 해보고 네. 이제 그거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뭘 준비를 한다 그러면은 과거 트럼프 대통령 때 예를 보면은 신분 유지를 어떻게 하셨는지 굉장히 꼼꼼하게 따져봤었거든요. 네. 그중에서 특별히 이제 학생 신분으로 오래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좀 잘 따져보는 경향이 좀 더 셌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학생 신분으로 오래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서류 준비를 잘 하셔야 될 게 I-20이라든지 등록금 내신 기록, 네. 등록금 내신 기록 있죠, 그렇죠? 네네. 그런 거, 그다음에 또 숙제한 거, 성적표, 수료증 이런 거 이제 꼼꼼하게 좀 따져보시는 거가 네. 되게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학교를 성실하게 다녔다. 학교를 성실하게 다녔다는 증거로 이제 그러고 그다음에 그 이외에 뭐 H-1B나 R1 종교 비자 이런 비자로 그런 신분으로 미국에서 일을 하신 비자로 되어 있는 경우는 페이를 달마다 잘 받으셨다는 페이스톱 네. 그리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뭐 W2 세금 보고서 이런 걸 잘 준비하시고 이투로 체류하셨다는 것을 내가 신분 유지를 잘했다는 걸 증명하시려면은 사업을 잘 하셨다는 증거 뭐 세금 보고서 분기별로 그리고 뭐 페이롤 직원들한테 월급 준 서류라든지 이런 걸 좀 잘 준비를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전에 한번 고용주의 지불 능력에 대해서도 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거든요. 그 스폰서를 서주는 회사 입장에서는 또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그렇죠. 이제 두 번째 경영으로는요. 일단은 이제 I-140이라고 그래서 그 고용주의 초청 페티션입니다. 이민 청원서인데. 그거의 심사 기준은 사실 뭐 명확하게 따지면은 고용주의 지불 능력입니다. 네. 노동청이 정해주는 적정임금을 지불할 수 있을 만큼 능력이 된다는 걸 보여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과거에는 물론 과거에도 굉장히 까다롭게 심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불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제 그걸 이제 좀 더 깐깐하게 보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이 경향은 사실 뭐 작년 여름 가을부터 사실 심사하는 데 있어서 아주 꼼꼼하게 적용이 되고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은 뭐 당연히 지불 능력은 IRS 같은 곳에 국가기관에 제출한 공신력이 있는 세금 보고서 네. 이런 걸로 사실 증명이 되셔야 됩니다. 네. 딱 거기 나와 있는 택서블 인컴이 예를 들면 또는 그 뒤에 이제 계산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순 자산이 넷 에셋이 노동청이 정해준 적정 임금 프리벨링 위주라고 그러죠. 네네. 그거 이상 되는 걸 이제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만약의 경우 두 개가 약간 좀 충족을 시키기 어려운 경우는 현재 뭐 R 비자나 H-1B 비자로 또는 이제 워크 퍼밋이나 여러 가지 그 다른 일할 수 있는 신분으로 비이민 신분으로 그만큼 월급을 적정 임금만큼 받고 있다는 거. 네. 그걸 증명함으로써도 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작년부터 이제 깐깐해졌다는 게 뭐냐면은 정확하게 내가 월급을 그만큼 받은 걸로 증명하려면은 펌 LC가 들어간 날로부터 쭉 영주권을 받는 그날까지가 증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그냥 현재 그만큼 받고 있다는 걸로 페이스톱이나 이런 걸 몇 달치를 해서 곱하기 12가 되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해도 넘어갔는데 깐깐해진 예를 들어주는 겁니다. 네. 만약에 23년 2월 7일부터 됐으면 2월 7일부터 증명하라는 걸 딱 날짜를 정해주고 그날부터 계산해서 그만큼 받았다는 걸 증명하라. 예를 들면 네. 그 추가 서류 요청이 나온 그날까지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깐깐하게 규정을 더 확실하게 적용을 하는 거죠. 네. 그 취업 이민할 때 그 고용주의 지불 능력으로. 네. 그래서 이제 교회가 특히 일반 고용주로 이제 종교 이민을 하시지 않고 네. 네.
취업 이민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일반 회사처럼 나를 취급해달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자꾸 뭐 은행 잔고가 얼마 있고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이민국 입장은 명확합니다. 교회 같은 경우는 교회도 일반 회사로 했기 때문에 네. 폼 990이라고 그래서 그 비영리 단체에 세금 낼 목적이 아니고 재정 보고서입니다. 그렇게 네. IRS에다 본인들이 제출하는 서류로 거기는 이제 넷에셋이라고 되겠죠. 밸런스인데 그것이 그만큼 이제 적정 임금만큼 되는 것을 증명하든지 아니면 스폰서를 하시는 교회 목사님이 알비자로 현재 체류를 하고 계시는데 그 적정 임금에 나온 만큼 달마다 주시는 월급 곱하기 12로 했을 때 연봉으로 프로퍼드 웨이지가 되는 만큼을 주시든지 그 두 가지 방법으로 아니면은 은행에 몇백만 불이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트럼프 대통령 말기에 2019년, 20년 그 당시에 뭐 은행에 300만 불이 들어있는데도 300만 불이 밸런스입니다. 그런데도 취업이민 3순위로 진행하시던 분이 안 된, 저는 이제 분명히 아니라고 했죠. 근데도 교회에서 그래서 교회에서 만든 재정 보고서하고 300만 불 은행 잔고를 냈는데도 300만 불 잔고가 있어도 소용이 없다. 국가의 공신력 있는 기관 IRS에 제출한 걸 내든지 현재 그만큼 받고 있다는 것을 내라. 그렇게 추가 서류 요청이 있습니다. 근데 뭐 어떻게 자세한 얘기는 드릴 수는 없지만 어떻게 잘 증명을 해서 그분도 영주권을 받긴 받으셨는데 이제 더 이상 그런 게 안 통한다는 거를. 그렇군요. 예. 은행 잔고 이런 거는 정말로 무슨 조지 부시 대통령까지는 아니지만 오바마 시절에도 잘 안 통하던 얘기입니다. 뭐 통할 수도 있었죠. 뭐 2016년, 17년 그때까지는 뭐 어중간하게 할 수도 있었지만 이젠 더 이상 안 통한다는 거. 이제 그거를 이제 잘 좀 생각을 좀 하셔서 일단은 진행을 하시는 게 취업 영주권 하시는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은 이제 가족 초청 영주권 케이스도 한번 좀 이야기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예. 가족 초청 영주권은 어떤 대비를 좀 해야 될까요? 예, 일단은 중요한 게요. 트럼프 행정부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은 이민자가 이렇게 복지 혜택을 받음으로 인해서 주정부나 연방정부에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걸로 이제 보통 가족 초청을 하는 경우는 재정 보증들을 하시죠. 그 재정 보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한다는 목적으로 재정 보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가족 초청을 하시는 경우는 통상적으로는 초청하는 초청자가 보통은 이제 재정 보증에 사인을 하시죠, 그렇죠? 그 재정 보증 서류가 굉장히 중요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면 재정 보증에는 어떤 서류들이 포함이 될까요? 이제 보통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거는 세금 보고를 일단 제일 먼저 보죠. 인컴 텍스 리턴. 이제 거기서 그 이민국이 정해 놓은 만큼의 액수가 있습니다. 가족 숫자에 따라서 자기가 스폰서를 해주시는 분이 보통은 이제 초청자가 되겠죠. 그게 그 일정 액수를 맞춘다는 거 토탈 인컴이라는 항목이 있거든요. 1040 때 인컴 텍스 리턴 그거 하고 그다음에 회사를 다니고 계시면은 W2나 또는 이제 가장 최근에 페이스톱 달마다 받으신 월급 또는 비즈니스 자영업을 하시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증명을 정확하게 하셔야 되고요. 액수가 좀 불분명하다. 그런 경우는 반드시 전문가하고 상의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잘. 그러니까 이게 그 재정 보증이 중요하니까 토탈 인컴이라고 해서 내가 달마다 연마다 세금 보고서하는 게 충분한데도 그게 과연 그 성격이 뭔지까지 꼼꼼하게 따져보는 경우가 나오거든요. 예, 예를 들면은 뭐 옛날 경우지만 뭐 그 애는 뭐 집을 파셔가지고 내 소득이 몇십만 불이 되는 애인데도 그거는 집한 거기 때문에 정규적으로 받는 소득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 추가 서류 요청이 나온 예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재정 내가 어느 정도 되니까 스폰서를 하겠지 옛날처럼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전문가하고 반드시 상의를 거쳐서 하지 않으면은 이게 또 추가 서류가 많이 나옵니다. I-864라고 그러거든요. 재정 보증 서류. 그럼 이거 나와가지고 또 몇 번씩 답변서를 주고받다 보면은 또 시간이 뭐 4개월 미만으로 받으시는 케이스가 7개월, 8개월, 1년까지도 갈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요거를 반드시 전문가하고 잘 상의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그 다음은 뭐가 있냐면은요. 지금 한 몇 달의 경향을 보면은 4월, 5월을 보면은 가족 초청 이민 특히 그중에서 결혼을 통해서 하는 경우 사실상 전수 이민으로 돌아온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인터뷰가 다 잡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터뷰에 대해서 인터뷰 준비를 또 꼼꼼하게 해야겠네요. 인터뷰 준비를
잘 따져보셔야 됩니다. 뭐 네. 예를 들면은 뭐 아까 말씀드린 거 앞에서 말씀드렸겠지만 취업임도 마찬가지입니다. 범죄 기록이 있거나 또는 프로디가 기록이 있으신 경우 네. 이런 경우는 또 잘 소명을 하시면서 영주권 신청까지 가셔야 되고 인터뷰를 하게 될 경우에는 이게 이민관이 막 따져 물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금 내가 뭔가 조금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데 있어서 하자가 있을 수 있다 그런 분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를 거쳐서 네. 범죄 기록이 있으신 분은 반드시 코트 기록을 내시고 어떻게 잘 끝났는지 소명을 하시고 그다음에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케이스와 그 범죄 기록과 관련된 그런 정황에 대해서 잘 설명을 좀 하셔서 내시는 거가 되게 중요하고 인터뷰 때도 그런 걸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 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네. 조건부 영주권 해제를 신청할 때 이 751 심사가 강화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어요. 아, 예. 그것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족 영주권 신청자 중에 그 결혼으로 취업을 하신 영주권을 신청하신 경우는 네. 영주권을 받으시는 시점에 결혼이 이제 2년 이상이 안 되신 경우는 조건부 2년짜리를 받고 네. 2년 차가 되기 90일 전에 조건부 해제를 하십니다. 네. 아, 그 절차가 해제를. 사실은 요거는 이제 바이든 행정부 때부터 조금 심사가 길어졌어요. 왜냐하면은 인터뷰를 하지 않고 영주권을 쉽게 주니까 여기서라도 점검을 하자 이제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네. 요게 더 어려워질 전망이니까요. 아, 그렇군요. 예.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잘못하면 2년에서 4년까지도 현재 처리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 미리 정말 전문가하고 상의를 하시고 뭐 같이 살았다는 증거를 대충 묶어서 내지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게 되면 조금 케이스가 길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좀 전문가와 상의를 하셔서 잘 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점이 뭐냐면은 요게 그 날짜에 맞춰서 만약에 이제 조건부 해제 751을 신청하시지 않으면은요. 추방 재판으로 바로 넘겨질 수 있습니다. 이 케이스는요. 네네. 그건 이제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 이어진 관행처럼 쭉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조심스럽게 생각하셔서 날짜를 꼭 어기지 않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이혼을 하셨다 하더라도 네. 조건이 이제 더 까다로워졌다는 것 뿐이지 꼭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혼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으시면은 결혼할 당시에 나의 의도가 진실했다는 거, 보나파이드 했다는 걸 증명하는 걸로 기준이 바뀝니다. 네. 같이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요. 근데 이제 물론 기준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꼭 내가 이혼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전문가와 꼭 상의를 거쳐서 네. 언제든지 파일을 하십시오. 안 하면은 바로 NTA라고 해서 추방 재판으로 나오라는 소환장이 집으로 올 수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또 네. 이제는 범죄나 프로디 이슈가 있는 분들 영주권 신청은 어떻게 진행될지 또 예, 그렇죠. 어떤 대비를 아까 이제 해야 될지. 심각한 범죄나 프로디 네. 이슈가 있으신 분들 뭐 특히 감옥을 1년 이상 가져오셨다든지 뭐 여러 가지 또는 도덕적으로 좀 흠결이 있는 거 경범이라도 그런 분들은 이제 따져보실 수 있는 게 이제 웨이버라고 그래서 네. 601 웨이버 이제 저희 같은 경우 저희 많이 받아왔습니다. 네. 프로디 같은 데 이제 학교에 이제 등록되셨던 분들도 영주권 취득을 다수를 했고요. 10개 이상 받으셨고 저희 사무실에서 최근에요. 이제 그런 경우는 그 601 면제라는 거를 일단 먼저 생각을 먼저 하시고 네. 신청을 하셔야 될 것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미립국자 같은 경우 그런 분들도 이제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고 601A 면제라는 전통적인 방법이 있으시고요. 그리고 내 자녀나 남편이 갑자기 중간에 군대를 갔다. 네. 이제 그런 경우는 또 이제 군인 가족에만 한해서만 미국 내에서 이 경우는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도 가능합니다. 네. 군인 가족에 대해서 그 면책을 해주는 밀리터리 퍼롤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내 아들이 미군 갔는데 공군 갔는데 이러면은 내가 미립국을 했더라도 구제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아니면 내 신랑이 군대 갔어요. 뭐 이런 식으로 됐다 그러면은 구제 받을 수 있는 길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미립국자분들 뭐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잘 도와드리겠고요. 이제 그런 구제책이 있습니다. 다음에 좀 간단하게 묶어서 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기타 그 밖에 주의사항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조언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요번에 그 학생 신분이 대거 그 캔슬되면서 여기 이슈가 된 게 뭐냐면은 퍼블릭 세이프티, 공공의 안전에 관한 것을 관련됐을 경우는 뭐 비민 신분을 취소해버릴 수도 있다. 그 규정입니다. 근데 이게 광범위하게 어느 비민 신분이든지 특히 학생이라든지 또는 이제 뭐 H1 부인으로 계시든지 뭐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취업이라든지 뭐 E2 비자로 계시다든지 뭐 상관이 없습니다. 네. 비민 신분으로 있는 경우는 내가 만약에 이제 공공의 안전이라는 게 뭐였냐면은 참아 보면 음주운전이 제일 많았거든요. 지난번에 DUI 하고 관련된 분들이 비자가 캔슬이 많이 됐어요. 학생 신분이요. 왜냐면은 DUI를 한다든지 스피드를 한다든지 뭐
빨리 운전한다든지 이런 거는 사람을 상해를 입힐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되면은 내가 얼마든지 당신 신분 취소를 해버릴 수 있다. 이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말 주의할 것은 아무리 좀 사소하고 작은 범죄라고 하더라도 범죄에 일단 연루되는 건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피하시는 것이 꼭 네. 좋습니다. 경범이든 예. 중범이든 상관없다. 예. 그리고 제가 조금 이제 또 주의할 게 인터뷰를 가볍게 보시지 말라고 그러는 게 인터뷰 시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가끔 가다가 인터뷰 갔다가 체포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인터뷰를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인터뷰가 걸리신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랑 미리 인터뷰 준비를 받으시고 뭐 같이 가시는 것도 고려를 해보시고요. 변호사랑. 그걸 꼭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것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케이스가 거절될 시에는요. 이게 잘못하면은 추방재판으로 바로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내가 뭐 범죄 사유가 있든 프로디 사유가 있든 그러시는 분들은 이제 웨이버까지 생각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내 범죄가 네. 심각하거나 프로디 이슈가. 그러니까 영주권 신청하시기 전에 반드시 좀 전문가와 상의를 잘 하시는 거가 되게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서류 준비 시에도 꼭 이민국이 서류 심사를 아주 꼼꼼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규정에 맞게 잘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전문가와 반드시 상의를 하시고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특별히 뭐 아까 601 웨이버 같은 경우 601이나 601A 웨이버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인터뷰를 가보면은 485 서류를 넣을 때 보통 601을 많이 넣거든요. 네. 범죄가 기록이 같이. 그럼 이제 인터뷰를 같이 합니다. 485와 601. 한 이민관이 보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네. 굉장히 꼼꼼하게 보고 있다는 거를 제가 피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서류 준비할 때도 옛날같이 좀 스탠다드가 높아졌다는 걸 유념하시고 전문가의 상의를 거쳐서 꼭 케이스를 접수하시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법률 상담 이 시간에는 이민법 전문 청관우 변호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민 정책이 점점 더 강화되면서 시민권, 취업 영주권, 가족 초청 영주권을 포함한 또 모든 이민 절차에서 서류 준비와 전문가의 상담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렸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해서 혹은 이민법에 관련해서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 청관우 변호사님께 도움받을 수 있는데요. 상담받을 수 있는 연락처 안내 부탁드립니다. 예, 부에나파크 사무실은요. 714-522-5220, 714-522-5220이고요. LA 사무실은 213-232-1655, 213-232-1655. 글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네. 청관우 변호사님 사무실 연락처 안내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오렌지 카운티 오피스는 714-522-5220, 714-522-5220번, LA 오피스는 213-232-1655, 213-232-1655번입니다. 청관우 변호사님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은요, 아주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 안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귀한 정보 함께 나눠주신 청관우 변호사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